올해 66세 철행님. 휴대폰 소리 크기를 최대치로 해놓고 귀하신 몸을 듣고 계시네요. 걸을 때 짜증나거든요. 뭔가 소음을 내야 이명을 잊어버리니까. 12월 초쯤 작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개치 그랬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삐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풀벌레 우는 소리로 바뀔 때도 있고 찌륵찌륵 하는 소리를 뭐 이렇게 좀 혼자 공원 걸을 때 주변이 조용하니까 더 들리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약하게 들려요. 가서 검사했더니 별다른 방법 없다라고 잘 안 낫는다. 전형적인 이명 현상이라고.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철행님 귀에만 들리는 이명. 자꾸 음량을 올리는 이유, 조용하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아 듣기 싫다. 이명이 계속될까 봐 두렵기만 합니다. 정말 이명은 치료가 힘든 불치병일까요? 병원을 찾은 철행님. 정확한 청력 상태를 알기 위해 정밀검진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와 높낮이를 측정한 다음 반, 간, 반, 뜰, 때, 뜰, 때, 반, 반, 간. 반. 현재 이명이 들리고 계세요? 네. 오른쪽은 크게, 왼쪽은 작게. 이명도 검사도 실시했는데요. 주관적 이명 증상을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죠.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이명은 왜 들리는 걸까요? 고막을 보여드릴 거예요. 정상이고요. 아주 젊은 사람처럼 좋네요. 이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별로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 검사했던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제, 약간의 신경안정제 이런 거 처방을 하면서 효과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이명은 치료법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오른쪽 청력이 좀 떨어져 돼 있어요. 왼쪽보다 더. 그 청각세포가 나빠진 요 주파수에 해당되는 이명이 들려요. 고주파인 4000Hz부터 청력이 떨어진 상태. 묘하게도 이명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청력이 더 나쁜 오른쪽에서 이명 크기도 더 큽니다. 청력이 정상일 경우에는 이명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청각이 망가지면, 청력이 떨어지면 거기서 소리를 만들어요. 예, 그게 이제 이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원인은 사실은 난청이거든요. 청력을 올려주면 이명은 사실 바로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청력이 떨어져서 따라온 증상이기 때문에. 이명은 대부분 난청이 원인입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 귓구멍으로 들어와 고막을 자극하고 이소골을 거쳐 증폭된 소리는 림프액이 가득 찬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데요. 청각세포가 이를 감지해 전기 신호를 생성해내고 이것이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비로소 소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각기관이 손상돼 청력이 떨어져 난청이 되면 소리가 덜 들어오는데요. 못 듣게 된 소리만큼 보상해 뇌가 만들어내는 가짜 소리가 바로 이명입니다. 소리 청각세포서부터 청신경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에 어딘가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소리, 환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주관적 이명이라고 해요. 이명 자체를 크게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명 때문에,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귀가 안 들린다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귀가 안 들려서 이명이 생기는 거예요. 청각세포가 먼저 망가져서 따라오는 증상들이에요. 근데 이명이 들리면 청각세포가 어딘가 손상이 되었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청각 검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 컴퓨터에 소리 나는 거 들리세요? 들리세요? 갑자기 컴퓨터 소리를 왜 묻는 걸까요? 예, 바람 돌아가는 소리인가. 네, 크게 들리세요? 그냥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듣고 있어요. 네. 이거 소리 들리세요 하면 크게 들리지 않아요, 지금? 처음보다? 신경이 좀 더 쓰이고 네, 들리죠. 쓰이죠. 네. 네. 그게 이제 한번 탁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이 소리가 크게 들려요. 네.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소리 지금 듣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몰라셨을 거예요. 네. 똑같아. 네. 이명 자체를 내가 인지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이명은 집중하면 더 들리고 무시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걸 얻은 거죠. 이게 진짜 그동안은 이 병이라는 건 줄 알고 참 몹쓸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 병이 아니다. 이건 약을 먹어야 되는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가능하면 이명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워버려라. 그 말씀. 확 바꿔버린 거, 180도 확 바꿔주신 거죠, 지금. 이명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이제 방법이 이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명을 무시해야 돼요. 이명은 병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 소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역시 쓰리백을 유지하고 있는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스타일 포메이션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상 앞에 간다. 가. 경도 난청을 진단받은 철행님. 텔레비전 소리가 꽤 큰데요. 보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지금 잘 들려? 저 몇으로 해놓은 거야? 20. 20으로 해놓은 거지? 나한텐 크거든. 한 5까지도 놓고 집사람은 듣더라고요. 답답하지, 난 조금 이제. 예. 난청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돼서 밥 먹읍시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껄떡 일어나 나와서 받침 먹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본인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청력 역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25dB보다 적으면 정상이고요. 25dB은 어느 정도냐면 한 1m 거리에서 속삭여서 겨우 들을까 말까 하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이 정도 크기로 얘기하는 거를 25d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5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 바꿔 얘기해서 25dB 미만은 못 듣는 분을 이제 우리가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도 난청은 일상 대화음은 들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난청이 심해질수록 큰 소리로 말해야 들을 수 있죠. 당신 귀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경도 난청에 벌써 들어간 겁니다. 방에서 아빠 나 라면 끓여줘 그랬는데 전혀 못 들었다. 그거는 경도 난청입니다. 25dB에서 40dB의 청력 역치를 가진 경도 난청의 경우는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 중도 난청, 중고도 난청에 들어가면 대화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불편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난청이 되면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먼저 정상일 때 들리는 소리. EBS 귀하신 몸 김태균입니다. 중도 난청. EBS 귀하신 몸 김태균입니다. 답답하게 들립니다. 고도 난청이 되면 EBS 귀하신 몸 김태균입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어떤 단어인지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치매에 관련된 아주 국제적인 논문이 나왔는데요.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중도 난청이면 치매 걸릴 확률이 3배, 고도 난청이면 5배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치매의 유병률이 보통 10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 난청을 예방하면 그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난청을 조기에 재활을 하면 치매를 늦출 수 있느냐. 2017년에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저명한 의학 잡지에 나온 연구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난청을 줄이면 9% 정도 치매 확률을 낮출 수가 있고 가장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이 심할수록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는 학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대략 40% 정도. 그중 난청이 9%로 1위로 밝혀져 또 한 번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죠. 듣는 뇌가 측두엽에 있어요. 우리 오른쪽 소리는 왼쪽 측두엽, 왼쪽 소리는 오른쪽 측두엽으로 가는데 이 팔을 안 쓰면 근육이 작아지는 것처럼 뇌도 쪼그라들어요. 작아져요. 그러면 모든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정보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치매가 와요. 난청이 되면 소리가 뇌로 전달되지 못하죠. 그러면 소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지 못해 결국 뇌의 구조와 기능까지 변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소리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기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지력에서 많은 부분을 소리를 알아듣는 데 써야 되거든요. 결국은 인지 기능의 저하,
더 나아가서는 치매까지 이를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난청의 치매 예방 효과는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번 저하된 청력은 회복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제 난청이 손상되고 나면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가 망가지면 아직까지는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손상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큰 거는 소음 노출을 피하는 겁니다. 네. 소음이 노출되면 될수록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귀 건강 정보를 알리기 위해 송재진 교수와 정현은 교수가 나섰습니다. 두 분 모두 이비인후과 명의시죠. 치매를 피하려면 귀를 지켜라. 귀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촬영하러 오셨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이 이명 소리가 크게. 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죠. 저는 이명 소리보다 크게 들으려고 저는 네. 지금 그렇게 그러는데. 하지 않는다고요. 이명 때문에 늘 최대 음량으로 듣는 철행님. 올바른 방법인가요? 이 소리 치료를 하더라도 이명 소리 자기 크기보다 그 밑에 크기로 우리가 자극을 주거든요. 그거보다 위로 주지 않아요. 이거보다 커지면 또 이명을 또 만들어요. 더 청력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밑에 단계로. 네. 이명도 느끼면서 소리도 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이명이 느낄까 말까 하는 정도. 그래야지 그 이명 소리에 내가 기분 좋은 음악 소리랑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이명이 불쾌해지지 않는 거예요. 50데시벨로 들린다면 다른 소음은 50데시벨 이상 소리로 들어야 됩니까? 원칙은 이겁니다. 내가 듣기 편한 소리여야 돼요. 백색 소음을 꼭 사용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 자연음, 파도 소리나 바람 소리나 무슨 풍경 소리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폰의 이런 앱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명 소리보다 살짝 작아야 돼요. 주무시는 내내 내 이명 소리보다 큰 잡음을 계속 들으면 그것 때문에 난청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명이 살짝 들릴락말락한 정도의 볼륨. 다윈이 이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날마다 이명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이명이 어느 정도였고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괴로웠다. 이명의 안 좋은 행동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명 자체를 좀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명 재훈련 치료의 기본 개념인데 이명에 대한 그런 감각을 점점 무디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은 귀가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청력 어떠세요? 집사람이 저보고 왜 소리 지르냐고 그럴 때도 네, 있어요. 네, 네. 나이라는 게 있어요. 청력 나이. 이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이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청력 나이 신기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주파수가 12,000Hz 60대. 만 4,000Hz는 50대. 15,000Hz는 40대. 저는 여기까지 들리네요. 제 청력 나이는 40대네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가청 주파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청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귀에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인 거거든요. 20Hz에서 2만 Hz까지 들을 수 있다. 헤르츠라는 건 이제 이 소리가 진동하는 그거의 단위가 되겠고 20에서 2만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도 마찬가지, 노화성 난청도 마찬가지. 이 고주파수 쪽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부터 망가지니까 나이가 들면 이쪽서부터 못 듣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면 귀도 감각세포가 퇴화를 합니다. 청각세포가 조금씩 망가지기 때문에 노화성 난청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청력이 더 빨리 나빠져요. 한 10년 정도 빠르다고 해요. 본인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는 한 50대, 여자는 60대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어느 정도 크게 들으세요? 늘 최대 음량으로 듣는 철행님. 77dB이나 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야 청력이 손상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90dB은 하루 8시간, 5dB이 올라갈 때마다 시간은 절반으로 줄죠. 버스 정류장, 지하철은 대략 100dB. 하루 2시간만 들어도 청력이 손상됩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때라든지 바로 앞에 있을 때는 10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하철을 2시간 이상 타고 가면 그 자체로 소음에 상당히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항상 출퇴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귀마개나 귀마개가 없으면 이어폰을 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고요. 다만 이어폰을 끼고 그냥 이어폰을 귀마개로 쓰는 거죠. 전 절대 안 낍니다. 자막이 있는 영상만 사용을 하고요. 최근 소음을 막아준다는 기능성 이어폰도 많은데요. 어떤 이어폰이 귀 건강에 좋은가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외부의 소음에 상대적으로 이겨내고 이제 소리를 듣는데 좀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어폰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볼륨으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어폰을 꽂은 채로 앞에 있는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60-60이라는 걸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음향기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설정을 하는데 그 한계 음향의 60% 미만으로 들으실 것, 그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60분 이상 만약에 어떤 음향기기를 사용을 했다면 반드시 귀를 10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그 60-60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이어폰, 나쁜 이어폰은 사실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크기로 듣느냐예요. 절대 너무 크게 들으시면 안 돼요. 바깥에 있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러면 큰 거예요. 바깥에 있는 대화 소리가 다 들려야 돼요. 귀 건강을 위해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박봉규님은 귀 얼마나 자주 후비세요? 안에 간질해봐가지고 자주 바른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귀이개로 하고요. 귀이개로 하시고. 2번 정도를 이제 면봉으로 한 번 이렇게 돌려주고. 귀 이게 면봉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귀는 만지는 곳이 아니랍니다. 귀 속을 너무 자주 후비면 귀 안에 피부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웨이도염, 그러니까 귓구멍의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곰팡이, 진균성 웨이도염이라는 것이 또 발생을 하면 정말로 치료가 쉽지 않고 환자분이 너무 자주 병원에 오시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귀 속이 젖어 있을 때 면봉을 쓰는 것은 더더욱 손상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귀지에는 귀를 보호하는 성분이 있고 저절로 배출된답니다. 50세가 지나가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전체 주파수를 다 해요. 6개에서 8개 정도를 다 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기간은 2주.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철행님. 차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옛날 볼륨을 한 17, 8에서 20 올렸다가 지금 한 6, 7 정도 올리나? 많이 편안해졌어요. 일단 음악을 안 틀고도 견딜만 하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옛날에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냥 삐. 철행님 차 안에는 늘 음악이 크게 켜져 있었죠. 소리가. 진료 직후부터 변화가 있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눈에 확 보이니까. 그래서 다음 날부터 바로 바뀌었죠. 이명은 병이 아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게 조절이 가능하고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그때 진료하고 나오시면서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신 게 있잖아요. 엄지척. 밤이면 더 심해지는 이명. 철행님은 쉬이 잠들지 못했고 늘 휴대폰을 큰 소리로 켜놓곤 했죠. 그래서 잠을 자도 늘 피곤했습니다. 이제는 5분 만에 잠에 듭니다. 이명으로 잠 못 드는 철행님을 위한 특급 솔루션 덕분이죠. 주무시기 전에 크게 들리니까 소리가 좀 나는 가습기라든지 공기청정 이런 거 좀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억지로 잠자려고 하지 마라. 5분 이내 잠드는 게 중요해요. 5분 이상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던 일 하시다가 그냥 소파에서 주무실 만한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주무시는 습관이 들으면 이명 소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2주 후
철행님과 준영님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과연 두 분의 이명과 어지럼은 호전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좀 어떠셨어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표정이 달라지셨네. 예. 네. 좀 어떤 이명 소리는 덜 들리세요? 이명 소리는 네. 안 들릴 때도 있고 어떤 네. 때는 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명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명 이제 본인이 느끼는 색이 어느 정도 강한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처음 2주 전에 했을 때보다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낮아졌고 이명의 세기가 이제 오늘 검사한 거에는 오른쪽이 21이 7로 낮아졌고요. 왼쪽은 7이 4로 낮아졌어요. 벌써 3분의 1로 세기 정도가 강도가 이렇게 작아졌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사람 맘 하나 바꿔 먹는 게 이렇게. 근데 그 이명 자체가 강도가 줄은 건 아닐 거거든요. 네. 내가 느끼는 정도가 벌써 이만큼 확 줄은 거예요. 2주 만에. 아, 그냥 선생님 얼굴 딱 뵈니까 그냥 뭐 오늘 딱 웃음이 나오던데. 네, 네. 표정이 바뀌셨어요. 네, 그래요. 개인이 신청했나 보다 싶은 생각으로 이것도 스트레스네, 힘드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홀가분해. 방송 출연 신청한 게 너무 잘했어. EBS 너무 열심히 봤나 봐요.